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승려입니다. 최근 하이엔드 앰프들을 보면 전통의 강호들, 이 클래식 하이엔드 앰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스피커들은 최근 몇 년간 출시된 제품 중에 고를 수 있는 하이엔드들이 폭이 좀 넓은 편인데, 그에 비해서 이걸 드라이브하는 앰프들이 좀 애매합니다. 최근 한 10년 안쪽에 생긴 그런 하이엔드 앰프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브랜드 제품들은 공통적으로 이 D클래스 증폭을 하는 앰프들이에요. 물론 이 방식과 정교한 만듦새나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획기적인 부분들이 많긴 한데, 저희가 한 고전적인 방식의 A 클래스 앰프들하고는 스타일이나 성향이나 품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하이엔드 앰프들의 추세다 그러면 그것도 자체도 인정이 됩니다만, 그런 경우라고 해도 기존의 고전적인 방식의 전통의 강호들, 이 브랜드들의 맥이 많이 끊겼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으로 더 이상 새로운 걸 만들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회로나 혁신적으로 현장음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의 신기술들이 새로 구사할 게 이제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뭐 또 나오겠죠. 근데 그 이전에 해왔던 것만큼 해마다 새로운 게 쏟아져 나왔던 그런 새로운 기술이 희박해지면서 기존 전통의 강호들이, 신제품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최근에 제 주변에서 있는 현상만 봐도 그 전에 갖고 싶었던 스피커들을 굉장히 싸게 판매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엄두도 못 내던 그런 스피커를 진짜 반값에 하나를 영입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걸 드라이브 할 만한 앰프가 딱히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최근에 기천만 원을 넘어가는 신세대 D클래스 앰프로 몰리느냐, 추세를 따라간다면 그런 앰프들을 붙여 쓰는 게 그냥 하나의 유행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기존 고전적인 스타일하고는 방식과 사운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렵게 구한 그 스피커에서 원하는 소리를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전통의 강호였던 그런 앰프의 중고라도 찾아보려고 이렇게 뒤져보면 딱히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신품 기준으로 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나름 하이엔드라고 할 만한 그런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를 찾아보시면 정말 고를 게 몇 개 없다는 거를 아마 그러네 하고 바로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영미식, 특히 미국이 주도해 왔던 하이엔드 앰프 시장이 최근 1-20년 사이에 이 판도가 바뀌면서 생긴 그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빈번히 신제품이 출시되던 여러 브랜드들이 서서히 존재감이 사라지고 아예 가끔은 없어지기도 하는, 그렇게 원래 그 수많은 브랜드들과 제품들이 가라앉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보이는 브랜드들이 유럽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버메스터죠. 버메스터야말로 대표적인 고전 방식의 앰프 브랜드로 여전히 브랜드를 지속하면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그냥 시체말로 몇 안 되는 그런 고전 하이엔드 앰프 중에 하나죠. 이 회사는 70년대 시작을 해서 곧 5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대항마로 하이엔드 시장의 한 축을 이뤘던 독일을 대표하는 그런 앰프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버메스터가 재작년에 출시한 이 라인업이 이전까지 흘러왔던 버메스터의 어떤 스타일을 꽤 많이 바꾼, 디자인이 그렇고 사운드도 그래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게 한 2년 전에 제가 본 그 신제품들이었거든요. 소리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제품이 모습을 나타내서 오늘 그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죠. 버메스터 232. 이 수입원인 소리샵에서 본 그런 버메스터 앰프 중에 가장 최신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버메스터 설립자인 디에터 버메스터가 사망한 게 2015년? 딱 10년 전이었는데, 버메스터 오리지널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2005년 이전의 제품들을 여전히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911 같은 제품이, 이게 91년 제품이겠죠. 이 제품이 계속 새 버전들이 출시되고 있는 이유가 버메스터가 제작한 어떤 상징적인 버메스터 사운드, 그거를 대표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현재 버메스터는 그런 설립자인 디에터 버메스터가 주도했던 고전적 버메스터와 새롭게 변화해가는, 좀 더 폭을 넓힌 그런 신세대 버메스터가 공존해서 그렇게 신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는 그런 버라이어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 신제품 232는 외모에서부터 좀 많이 다르죠. 제가 이 제품 처음에 봤을 때, 좀 있으면 이제 프리파워 라인업과 다른 제품들도 보시겠는데, 이 디자인 포맷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232의 디자인은 신세대 버메스터를 대표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를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파워 앰프 있죠. 216이나 218, 216이나 218의 플랫톤, 그 규격을 거의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캐비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디자인은 많이 다르죠. 그 아주 화려했던 방열핀을 살짝 축소시켰어요. 광택을 일단 없애고
방열핀의 사이즈 자체를 조금 줄인, 그래서 이거는 원래 버머메스터의 팬들이 보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으로 발전한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버머메스터는 이 전체 앞쪽 패널 전체를 다 크롬 녹음을 해서 반짝거리게, 이 거울처럼 보이게 만든 그런 디자인과 방열핀도 존재감 있게 크게 만들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전체 패널을 가운데로 축소시키고 도금을 한 패널이 아니라, 이걸 스파이글라스라고 그러는데 특수 강화 유리로 만든, 원래 반짝거리는 금속 재질로 제작했던 이전의 프론트 패널의 느낌이 그대로, 그거를 없애버리진 않고 조금 더 세련된 멋을 갖춘 그런 특수 유리 재질을 써서 새로운 스타일의 디자인을 만들어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의 버튼들도 터치식으로, 정확히는 감압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살짝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동작을 하는 그런 터치식 버튼들을 배치시킨, 이전에는 그냥 푸시 버튼이었죠. 그냥 딸깍 누르게 되는 그런 물리적 버튼이었다고 한다면 이 햅틱 동작을 하는, 좀 더 진화한 거죠. 그런 터치식 버튼으로 교체되어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잊지 않는 건 이 존재감 있는 대형의 노브죠. 이걸 이제 로터리 인코더라고 부르는데, 뭐 당연히 볼륨 조절이 되기도 하지만 이 각 기능을 셀렉트한 다음에 그걸 컨트롤하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앰프의 전 기능을 컨트롤하는 키가 되는, 아주 성능적으로도 그 기능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232의 핵이 되는, 중심이자 핵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볼륨을 돌리면은 그 구간이 굉장히 커요. 짜르르까지 촘촘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뚝뚝뚝 이렇게 끊어지면서 돌아가는 그 설정도 상당히 제품의 어떤 중량감을 주기 위한 그런 구간 설정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설정 자체가 스트리밍 앰프, 그러니까 올인원을 지향을 해서 제작이 되어 있어요. DAC 보드와 포너 앰프를 옵션으로 뒤쪽에서 슬롯으로 끼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종종 그런 경우는 수입사가 수입할 때 아예 우리나라는 DAC 보드가 무조건 있어야 돼, 포너도 무조건 있어야 돼, 그렇게 기본 장착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232는 DAC 보드가 기본 장착된 그런 버전으로 국내에 출시됩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가기 이전에는 정식 출시가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이후 론칭 날짜를 따로 잡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컨셉은 기본적으로 버머메스터라는 그 앰프, 버머메스터 특유의 그 X앰프 방식과 DC 커플링을 하는 그런 고유 방식을 탑재한 그런 앰프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에 앰프 중심으로 돼 있던, 전체 기능의 한 90% 이상을 앰프로만 돼 있던 그런 인티 앰프를 이제 현재 추세에 따라서 DAC와 스트리밍 기능을 대폭 확장시킨 그런 앰프로 출시가 됐습니다. 전에 다룬 적이 있는 그 161 같은 앰프 있죠. 그게 버머메스터가 마지막으로 설계한 그런 제품인데, 슬림하게 제작이 된, 그게 원래는 페이지 3라고 해서 스피커하고 이렇게 세트물로 기획이 됐던 제품인데, 지금 이제 이 올인원 앰프로 탑 라인으로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작이 되고 있는데, 제가 231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낀 거는 그 161의 컨셉을 그대로 내려받은, 그거를 확장시켰다고 해야 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일 텐데, 사이즈도 커졌고 그런 클래식 라인업으로 설정이 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앰프 쪽부터 보면 기본적으로는 AB 클래스, 이 회사는 4옴 기준으로 출력 표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4옴에는 150W, 8옴으로 하면 110W 출력을 하는, 근데 전원부가 좌우가 듀얼 모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아주 드라이브 성능에 의식을 많이 한, 뭐 당연하게도 버머메스터표 앰프의 드라이브 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설계가 제일 먼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과 DAC를 통합한, 이거를 이제 SBC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싱글 보드 컴퓨터라는 건데, 전체 프로세싱을 담당하는 그런 보드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모든 디지털 입력을 아날로그 변환하고 앰프 쪽으로 보내서 컨트롤하는, 거기에 중심은 역시 DAC입니다. 그걸 취입이 아닌 버머메스터 설계로 완성한, 자체 제작한 컴퓨팅 컨트롤 센터인데, 여기서 동작하는 DAC의 스펙이 꽤 높죠. PCM으로 32비트에 768kHz까지, 그리고 DSD도 512까지 그런 프로세싱을 하는 DAC가 탑재되어 있고, 스트리밍 캐파도 아예 기가비트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대용량 고속 전송을 하는 그런 스트리머까지 탑재하고 있는, 제가 전에 161을 사용하면서 버머메스터 앰프에 스트리머가 동작을 한다, 이걸 처음 알았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체 앱도 잘 돌아가지만 거의 버머메스터 앰프 등급에 비견될 만한 그런 스트리밍 성능을 갖고 있는, 232에는 그거보다 좀 더 진화한 그런 스트리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버머메스터에서 자체 설계한 거라서 이름이 따로 있어요. 버머메스터 컨트롤 앱, BCA라고 부릅니다. 전에 버전은 HMI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거의 업 버전 스트리밍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미스터 이런 것도 직접 설계하고 만듭니다. 쓰기 편하고 에러 없이 동작이 빠른 그런 앱을 직접 개발한 회사 많지 않습니다. 스트리밍 기기를 동작하는 데 있어서 그 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걸 자체적으로 제작한 회사도 많지 않다는 것도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 버미스터가 2, 3위가 되면서 그걸 아예 좀 표면화시키고 좀 강조하고 있다는, 우리 이런 것까지도 만든다, 이런 걸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죠. 인터페이스도 빼곡해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입출력을 다 갖춰야 되는 그런 제품 컨셉이라서 없는 게 없죠. 일단 디지털 입출력만 봐도 그 동축하고 옵티컬이 입력과 출력이 각각 있고요. 그 다음에 AS EBU, 이거 요새 좀 보기 힘든데 이거 AS EBU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B-A, 그 다음에 HDMI EARC, 영상기기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언밸런스 입력은 안 보이는데 밸런스 입력이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 입력이 2개 있다는 거는 좀 넓은 공간에서 원거리에서 이 노이즈 같은 거 영향받지 않고 그렇게 전송할 수 있는 소스 기기를 2기까지, 가까이서 써도 당연히 상관없지만 그렇게 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기기들하고 연계를 고려한 그런 밸런스 입력이 2개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밸런스 아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밸런스 출력이 있다는 거는 프리 아웃이 있다는 얘기죠. 다른 파워 앰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 아웃이 또 한 조. 그 다음에 서브우퍼 아웃이 있어요. 서브우퍼가 갈수록 다시 좀 강세죠. 좋은 서브우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브우퍼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브아웃도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무선 인터페이스 역시 블루투스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최신형 5.4,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블루투스 코덱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배려되어 있고, 헤드폰 출력이 뒤쪽에 있어요. 6.3mm 단자 출력. 그건 아마 앞쪽 지금 스파이 글라스나 방열핀이 양쪽에 있는 새 구조에서는 헤드폰 출력을 앞으로 빼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래도 헤드폰 사용자들을 위해서 이걸 생략할 수는 없고 뒤쪽에다 뒀습니다. 헤드폰은 케이블 길이에 따라서는 뒤쪽으로 두고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니까 헤드폰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앰프가 2, 3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만든 신세대 사운드 조류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전에 봤던 032와도 또 다른 그런 최신형 버미스터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2, 3위의 사운드는 어떨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아직 보면 매우 새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래 음악을 여러 개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들었을 때 하고 소리 변화가 그 한두 시간 사이에도 꽤 있습니다. 원래 버메스터 사운드를 한 세 구간으로 나누면 설립자인 디에터 버메스터가 만든 버메스터의 아성 같은 사운드 시그너처는 뭐였냐면 파워 드라이빙이에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앰프는 댐핑력이 좋고 파워풀해서 스피커가 어떻게 생겼든 또 뭐 유닛이 몇 개든 유닛 구경이 크든 스피커가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고 앰프에서 나온 신호만큼 그 전압만큼을 정동작하게 만드는, 사실 버메스터 명성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피커를 꼼짝 못하게 하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아주 야금에서도 이 소리를 줄였다고 해서 고음만 잘 들리고 저음 소리는 뭐 볼륨이 낮으니까 잘 안 들리겠지. 버메스터 앰프들은 낮은 볼륨에서도 저음의 다이나믹스가 아주 뛰어난, 소위 마이크로 다이나믹스가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저 레벨에서의 밸런스가 좋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 특성이 버메스터 앰프를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하는 제품이 이제 911 같은 이제 마크 3 버전까지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로 대표되는 아주 파워풀하되 반듯하게 동작하는, 그렇다고 해서 높은 음에서 자극을 줄 만큼 출력 수치를 높게 책정하지도 않는 딱 정격의 소리를 내는 그런 앰프였다고 한다면 2010년부터 20년 요 사이 요때 나온 제품들, 그 제품의 뒷번호로 그거 확인할 수 있죠. 그때 나온 제품들은 거기서 이제 진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좀 더 뮤지컬해졌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재미가 좀 더 커졌고 원래 버메스터의 드라이브 능력이나 특성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되 그게 전면에 있던 게 이전의 사운드였다 그러면 그 두 번째 구간에서 제작된 제품들은 앰프의 힘을 그렇게 의식할 수 없게, 하지만 스피커를 잘 통제하고 있고 음악을 듣는 재미가 좀 더 큰, 그래서 버메스터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캐치프레이즈도 음악이 나오는 순간 기기는 의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앰프다, 그런 제품이다. 그게 딱 버메스터의 한 2000년이 지나면서부터의 어떤 새로운 조류였다고 한다면 디자인이 바뀌고 약 2020년, 최근 한 5년 내에 만들어진 이 새 앰프는 이 디자인이 바뀌는 것처럼 사운드 자체도 또 바뀌어갑니다. 이 사운드는 좀 더 세련돼졌어요. 이 디자인만큼이나 우리는 이렇게 강력하고 반짝거리고 주장이 강하다, 그러면서도 정격이다, 이런 게 과거의 주장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 조금 정제한 게 바로 전 단계였다고 한다면 이 제품은 세련되고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그런 소리, 음악이 아닌 사운드만을 즐기던 그런 소리보다는 누구나 같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특성에서 어필을 하는 그런 사운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여전히 버메스터 골격 자체는 안에 담고 있는데 사운드 자체가 음악 소리를 되게 이쁘게 들려주고 소위 공기감이 도는 그런 깔끔한 느낌이 있죠. 이런 특성을 조금 더 강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의 느낌이 조금 더 강화되는데 그게 사운드의 어떤 질이나 공간감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음색의 감촉을 좋게 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소리 있죠. 그런 쪽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전하고도 그리고 바로 전 단계까지 제작된 앰프들하고는 조금 성향을 달리하는 새로운 버메스터의 소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 음악을 들어보면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한쪽으로 좀 극단적인 음악들을 몇 개 좀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풀미 언더 같은 락 음악, 이 드림 시어터 이 곡은 뭐 락이긴 하지만 역시 이 곡 자체도 상당히 세련된 90대 이후에 등장한 그런 새로운 조류의 락 음악이었듯이 뭐 이렇게 파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단순한 멜로디에도 굉장히 정교한 연주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곡인데, 이 곡을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모범수로 들려줬다고 그럴까요? 강한 힘으로 큰 에너지로 이렇게 시청자한테 어필하는 이런 쪽이 아니고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 그런 스타일로 이 곡을 들려줘서 이 곡만으로도 EMF의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는 그런 곡이었어요. 이 곡이 일반 락 음악들에 비해서는 녹음의 개념을 갖춘 그런 곡이긴 하지만 녹음 자체가 뭐 대단히 뛰어난 그 녹음이 목표인 그런 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컬이나 악기의 질감, 그리고 짧게 진동하는 특히 심벌 같은 소리, 이런 게 울릴 때 공기감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이전의 앰프들하고는 좀 감도 다르고 격도 상당히 높아진 이런 소리를 들려준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도 버메스터의 원래 골격은 어떻게 들릴까 해서 말러 교향곡 6번 같은 이런 곡을 들어보면 밀도 있게 몰아치는 느낌은 여전해요. 다만 그거를 너 이 소리 듣고 놀래봐라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연주에 담겨져 있는 그런 다이나믹스와 딱 그만한 파워, 그 곡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만큼은 정확하게 들려주는 거예요. 과도하게 출력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강한 소리로 사운드 자체를 즐기는 그런 쪽에 어필하는 게 아니라 자, 이 곡에서는 이럴 때 힘이 필요해서 힘을 주고 있고 이럴 때는 상당히 유려하게 아름답게 들리게 해야 돼서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은 이거는 놓치지 말고 이 부분을 꼭 들어야 돼. 이런 아주 세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로 경우 6번 이 악장 스케르조도 이렇게 힘과 저음을 강타하는 이런 걸 전면에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운드를 다 즐길 수 있게 이런 조화로운 소리를 느끼게 하는 그것도 굉장히 색다른 느낌이었어요. 근데 역시 그 기반은 그런 탄탄한 드라이브와 댐핑력 그리고 정확한 스피커 제어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보이기에 그렇게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2의 소리는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어떤 세련미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 여러 사람이 음악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반경이 넓은 재생력 사이에서도 이 앰프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50년을 달려온 이 버메스터 같은 회사가 그 누적된 지식과 기술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지 최근에 어떤 하이엔드로 몰아가는 그런 브랜드들이 아직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게 이런 아주 청명하고 맑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 포플레이어 옥토버 모닝 같은 이런 곡을 들어보면 터치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이런 소리를 들려주는 등급이 시스템마다 조금씩 달라요. 10월 아침처럼 아주 청량한 공기감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이 곡을 가장 잘 재생한 그런 결과물인데 그래서 232의 이 곡을 유심히 들어봤는데 역시 이 곡의 품질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음의 입자감이 리얼하기도 하지만 막 씻어낸 듯한 느낌, 깔끔한 느낌. 원래 이 곡의 프로듀싱이나 녹음이 그 부분을 그렇게 들리게 하려고 만들어진 곡이니까 아주 청명하고 이 부분은 하이엔드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순간들을 설명할 때 아주 좋은 곡 중에 하나인데 공기감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죠. 악기 사이에 빈 곳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게 거칠고 둔탁하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매끄러운 곡면을 타고 사라지는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유쾌함이 있는 그런 소리를 들려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크 악기를 사용한 그런 고악기를 사용한 연주곡들 이런 거 매우 좋습니다. 저희 자주 듣고 있으니까 좀 새로운 곡들로 한번 들어봤는데 고악기 연주를 재생해서 아주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앰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버메스터의 새로운 조류를 상징하는 인티앰프 232 이 클래식 라인업을 대표하는 최신 제품 재작년에 출시한 2023년 제품인 232를 같이 살펴보고 들어봤습니다. 초반에 얘기했듯이 버메스터 같은 이런 클래식 앰프들이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이제 그런 브랜드가 몇 개 남질 않았고 그렇게 오래된 브랜드를 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느 날 사라졌던 브랜드가 다시 부활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고전 앰프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버메스터의 좀 더 높은 가치들이 많이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버메스터가 우리는 30년 전, 40년 전 소리를 그대로 재현할 거야. 이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근데 저 뒤로 과거를 보면서 그 축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소리라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록의 브랜드가 갖는 의미는 그렇게 쉽게 달성되지 않는 사운드를 현재 트렌드를 영입해서 새로운 소리를 자꾸 만들어 가는데 활용하는 232는 그렇게 만들어진 앰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웬만한 유무선 인터페이스는 전부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거는 취미로 누구만 쓰는 제품이야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집이나 누구나 쓸 수 있게 만든 그런 앰프라는 게 또 이 제품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품을 보는 재미도 크지만 이런 조작하는 느낌도 크다는 거 그리고 이 보시지만 이 스파이글라스 뒤쪽으로 레터링이 쭉 흘러가는 이런 화질이나 이런 느낌도 또 폰트 같은 것도 아주 버메스터에 맞게 잘 쓴 것 같아요. 자, 버메스터의 신제품 232 여기서 같이 살펴보고 같이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